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대선 이후 한 달 동안 서울 강남과 서초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절반가량이 상승 거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지역 아파트는 대선 이전 최고가 대비 매매가가 평균 4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임대주택 4만 가구를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상 중형 평형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후 임대주택 10만 8,083가구에 대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이 10,000건 넘게 급감했습니다. 최근 전세대출 재개로 급전세가 소진되고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틈타 집주인들이 매도를 위해 물건을 걷어들인 탓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이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이 해제가 됐습니다. 2020년 3월에 이 조치가 시행이 됐으니까요. 약 2년 만에 좀 일상으로 한 걸음 다가선 건데요. 여러분은 이 일상 회복의 첫날 누구와 좀 함께 하셨나요?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체육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비록 학부모 없이 그리고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하는 체육대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다고 하네요. 정말 2년여 만에 일상으로 한 걸음 다가온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많이 궁금하시고 또 기대도 되실 텐데요. 이런 시기에도 안정적인 투자는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오늘도 열어둘게요.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1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아마 어제 거리두기 조치 해제를 좀 마음껏 느끼고 싶다 하셔서 누군가 만나고 또 친구들과 약속 가셨던 분들은 조금 더 에너지가 생기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의 시작 에너지 넘치게 하실 수 있도록 화요일도 이 전문가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주식기사 드림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제가 항상 이제 좀 강조를 해드리는 거지만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지금 정책이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4, 5년 동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요 억제를 통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 완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라든가 보유세에 대한 지금 세금 완화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예, 부동산 정책이 바뀌게 되면 투자에 대한 전략도 좀 이제 바꾸셔야 되거든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예,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정책적인 방향성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매도에 대한 고민, 아니면 투자에 대한 고민, 아니면 세금에 대한 고민, 아니면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 예, 무엇이든지 괜찮으니까요. 예,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권이 교체되면서 부동산 정책이 또 한 차례 크게 요동칠 때고 또 코로나 시기가 조금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이에 따라서도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조금 불어올 텐데요. 이런 변화의 시기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 바로 믿을 만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거겠죠. 저희 언제나 그런 도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02-2638-3974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정창래 대표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1부 첫 시간은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선생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단독주택인데요. 네. 단독주택 부지가 좀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 노후화된 주택인데 네. 그 주택을 지금 매도를 하고
매도를 할까 음.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 몰라서 좀 네. 상담을 드려보려고 전화 알겠습니다. 드렸는데요. 부지는 좀 넓지만 그래도 노후된 단독주택이라서 여기 지금 네.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살고 계시는. 거주하기도 하고요. 되도록 거기서 조금 뭐 자녀들 집에 좀 기거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아, 자녀들 집에 기거하고 계시고 그럼 어쨌든 네. 지금 명의로는 실거주 등본상으로는 거기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혹시 저희가 주소지만 정확한 상담 위해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주소요. 네. 삼양로 163의 나길의 8번. 산양로 163의 나길의 8. 8. 네. 네. 여기에 이제 단독주택 하나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걸 지금쯤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 가치가 있는지 한번 투자 가치로 따져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보니까 지금 여기 우기동 쪽이네요. 그죠? 네네네네. 네, 우기동 쪽이고 지금 지적도로 봤을 때는 지금 대지가 네네. 약간 커 보이는데 네, 그래요. 예, 대지가 한 얼마 정도 돼요? 330제곱미터. 330제곱미터 하면 대지가 한 100평 정도 나오네요. 그죠? 네네. 예, 대지가 100평 정도. 예, 대지가 100. 이거 혹시 뭐 네네. 뭐 매도하라고 그런 뭐 연락은 못 받으셨어요? 좀 가끔씩 받아요. 예, 가끔씩 받으세요. 자주 받지는 않아도, 네네. 예. 제가 거의 답변을 좀 안 예. 하고 있는데, 망설이니까요. 아, 그래요. 자, 네. 지금 여기 지금 대지 100평짜리 갖고 계시고 뭐 입지를 보면 옆에 지금 이제 우이신설강 경전철이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그죠? 네, 6분 거리에 있어요. 예, 그다음에 여기 뒤쪽은 다 이제 지금 이제 북한산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북한산이죠. 예. 그러니까 뭐 네. 이제 주거 쾌적성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네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우이동 쪽에 사실은 뭐 우리가 뭐 도심 지역이나 부도심처럼 뭐 개발 호재는 이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죠. 그죠? 예. 예전에 하다 말았어요. 예, 그러니까 개발 호재는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주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단독주택이 몰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단독 다가구 주택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네네네.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개발 호재를 먹고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제 네네네.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들은 가격이 좀 오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뭐 그렇죠. 네. 용산이라던가 뭐 이런 지역들, 뭐 청량리 일대 뭐 이런 지역들은 네네네네. 개발 호재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네네. 개발 호재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는 그런 개발 호재들이 없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요. 네네. 매도하지 마세요. 좀 더 가져갈 수 있으시면요. 네네. 저는 좀 더 보유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선생님?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뭐냐면 자, 지금 얘네가 지금 대지가 100평짜리죠. 그죠? 네네네. 자, 그러면 아마 주변에 여기 그 빌라업자들이 아마 땅을 뭐 매입을 하려고 할 거예요. 네. 예. 혹시 뭐 주변에 뭐 빌라업자들이 뭐 땅 사겠다 뭐 이런 얘기 없었어요? 맞았어요. 그죠? 예. 네.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우이동 이게 지역만 보면 개발 호재는 없지만 자, 네. 땅에 대한 가치가 계속 올라갈 지역이에요. 자, 어떤 네네. 의미냐면 자, 네.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좀 네. 낮았거든요. 그죠? 네. 예, 선호도가 낮았잖아요. 뭐 예전에 뭐 빌라는 뭐 사는 순간 가격 떨어진다. 네. 뭐 이러고 그러니까 빌라에 대한 그 수요자 선호도가 과거에는 좀 낮았어요. 과거에는. 네네. 자, 그런데 최근에 네.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네. 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버리니까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아파트를 못 사니까 뭐예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를 많이 매입을 하겠죠. 그렇죠? 네네. 예, 빌라를 매입한다는 건 뭐예요? 빌라 수요자가 많이 네. 늘어났겠죠. 그렇죠? 네네. 자, 그러니까 빌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지금 거의 한 네. 13개월 동안 서울 도심에서는요. 아파트 네네. 거래량보다 네네. 빌라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네. 예, 그만큼 이제 빌라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죠? 자, 네. 빌라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서울에 네네. 보면은 최근에 뭐 여기도 재개발한다, 저기도 재개발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근데 그럼 재개발을 하면 이 재개발을 하는 지역들은 보통 뭐가 있어요? 단독이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네. 주택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네네. 자, 이거 다 허물고 아파트 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재개발을 하면 할수록 서울에 이렇게 네. 좀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서민주택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네. 자, 이거 빌라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그죠? 또 빌라에 네네. 또 빌라 또 있던 빌라들은 계속 멸실돼 버리니까 어때요? 빌라가 희소성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네. 그러다 보니까는 빌라를 지으려는 신축 수요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아마 건축업자들이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죠? 네네. 자, 빌라에 대한 신축 수요가 늘어나니까 빌라를 지을 수 있는 땅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역은 물론 우이동이라는 지역이 뭐 개발 호재가 아주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지금 대지 네. 100평짜리 또 이제 지금 보면 또 옆에 또 이제 도로까지 끼고 있네요, 그죠? 자, 예, 도로가 저기 임야가 조금 붙어 있어요. 예. 예. 자, 요런 28평. 주택은 어떻게 보면 신축이 가능한 필지예요, 신축이. 네네네. 자, 그러니까 네. 신축이 가능하니까 앞으로 신축이 가능한 필지들은 계속 땅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빌라 수가 늘어나니까. 그죠?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자, 지역은 안 좋아요. 예, 지역은 좋은 네. 입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물건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 좀 더 가져가셔도 괜찮겠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투자 가치로 보면 저는 좀 더 보유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입지 저기 경전철 6분 정도면 거리상으로는 입지가 좋은지요. 그걸 좀 아, 경전철 6분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원래 요 지역이 경전철 없으면 지하철이랑 멀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제 경전철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지금 지하철 접근성이 좋아진 거잖아요. 예.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는- 북한산역으로 거기가 파라스파라 호텔이 생겨갖고 그 그린파크 옛날에 그린파크 있던 네. 데이 있으니까 거기가 예. 막 굉장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보니까. 보면은 뭐 우이동 일대라든가 아니면은 거기 뭐 인근에 이제 뭐 아카데미 하우스 일대라든가 예, 네네네. 그쪽 일대 가지고 호재들이 그냥 이런 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카페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주변 여건은 예, 좋아지거든요. 자, 그런데 개발 호재는 네. 사실 없는 지역이에요. 예, 네, 개발 호재는 그렇죠. 없는 지역이긴 하지만 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지역이니까 좀 더 보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른 것보다 다세대에 대한 호감이 좀 늘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신축 다세대를 지을 수 있는 토지라서 그 토지 가치가 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분 좋은 의견 드렸습니다. 조금 더 보유할 수 있는 계획 세워보시고요. 언제든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저기 아파트를 네. 당산동에 있는 유보라 필리스라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목동에서 임대로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애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8년 정도는 이 지역에서 거주할 예정인데요. 네. 그 유보라 필리스를 팔고 다른 아파트로 옮겨 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괜찮을는지 네. 그러면은 지금 네. 목동에서 임대 거주하셨으니까 앞으로 8년은 목동에 조금 더 거주하시겠다는 마음이신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냥 그러니까 그럼 어차피 유보라를 이제 임대를 계속 줘야 되니까 그 투자 사이에 좀 목적으로. 옮기고 갈아타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네네. 영등포 당산동에 유보라 팰리스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네네. 이걸 좀 갈아탈 만한 아파트 보신 게 좀 있을까요? 예, 뭐 많이는 안 봤고요. 그 당산동에 있는 그 삼성 레미안 4차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갈아타야 되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더 옮기는 게 좋을까 그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네네. 투자 가치가 가장 중요하신 것 같아요. 바로 그 네네네. 지역에서 좀 옮겨 탈지 아니면 더 좋은 지역이 있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지금 반도 유보라 팰리스 지금 갖고 계시고, 예. 네네네.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영등포구청역이 인접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예, 뭐 맞아요. 영등포 시장역도 그러면 뭐 도보로는 이용 가능하겠네요, 그죠? 예. 네네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데가 얘를 이제 갈아타기 할 때가 지금 보고 계시는 데가 지금 당산동의 삼성레미안 4차, 그죠? 예. 네네네. 지금 삼성레미안 4차 같은 경우는 지금 당산역 더블 역세권에, 그죠? 여기는 네네네네. 2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에 여의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그죠? 예예예. 자, 일단은요. 네. 만약에 반도 유보라 팰리스를 파시고 네. 예, 삼성레미안으로 갈아타시는 거는 저는 투자 목적으로만 보면 네. 그러니까 투자 가치로만 보면
저는 네. 찬성이에요. 찬성이요? 예. 투자 네. 가치로만 보면 갈아타기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항상 네. 우리가 그 지역 내에는 지역 대장주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 지역 내, 이 당산동이라던가 양평동 일대에서 가장 대장주는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삼성레미안 4차예요.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대장주죠.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연식이 얘가 아마 연식이 얘가 2010년식이잖아요. 그죠? 아니요, 근데- 삼성레미안이 2002년도. 아니 반도 유보라. 예, 맞아요. 예. 근데 네. 얘가 더 네. 연식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레미안 4차가 더 비싸잖아요. 같은 평형대. 네네. 그죠? 네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지역 대장주라고요. 아무래도 아, 네. 입지역권도 보면 우리가 네. 2호선, 5호선 라인보다는 2호선, 9호선 라인이 훨씬 좋고, 그죠? 네, 그다음에 네. 단지도 얘가 더 대단지고요. 예. 그다음에 네네네. 여의도 접근성도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지역 대장주로 갈아타는 거는 괜찮아요. 자, 네. 거기에다가 요 네. 삼성레미안 4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네. 리모델링에 대한 호재도 이제 볼 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리모델링. 그러니까는 네. 인근에 지금 여기 뭐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상하 아파트 재건축한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근데 얘는 이제 이 삼성레미안 4차는 재건축은 힘들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기존의 용적률이 너무 높습니다. 아, 예, 그래서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얘는 네. 이제 리모델링으로 앞으로 이제 가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네네. 좀 리모델링에 대한 호재도 바라볼 수는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투자 가치 면에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우리 지금 시청자님 상황을 보니까 자, 네. 지금 여기에 거주 안 하고 계세요. 그죠? 예, 임대 예. 줬어요. 지금 목동에 지금 자녀 교육 때문에 지금 이제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죠? 임대로. 네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 갈아타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요. 네네네. 이쪽에 거주 안 하실 거잖아요. 네, 그죠? 당장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문제냐면요. 네. 자, 지금 최근에 보면 이 세금을 한번 볼게요. 세금을. 예. 네네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지금 완화가 되죠. 그렇죠? 네네네. 자, 그런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완화돼요, 안 돼요? 1주택자요? 예. 그냥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그러니까 요거는 완화가 돼요, 안 돼요? 1주택자는 되잖아요. 자, 그냥 1세대 1주택자는 네. 1세대 1주택자는 지금 요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12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억까지는 비과세고요. 12억이 네.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이해되세요? 예. 네, 장기부 특별 예, 공제. 그러니까 이 네네. 장특권 공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네. 장특권 공제는 거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어요, 최근에.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이걸로 갈아타더라도 네. 여기에 거주 못하면은 장특권 별로 혜택이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자, 그럼 양도차 이거 본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목적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로는 당연히 갈아타셔야 되는데 네네. 이 양도소득세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내가 목동에 거주를 해야 되니까 우리 여기 시청자님께서 그죠? 네네네. 그럼 여기에 네. 내가 임대료 계속 주고 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큰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자, 거기다 또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주택을 사게 되면 또 거래 비용이 있죠. 네네. 과연 내가 이 취득세 등기비를 이렇게 갈아타면서까지 갈아타고 양도소득세 혜택까지 못 받는데 네네네. 그럼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투자 가치는 당연히 갈아타야 돼요. 그런데 네네네. 세금을 계산해 보면 사실은 네.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네. 자, 그럼 어떤 의미냐면 자, 네. 부동산은 재테크도 중요하죠. 그죠? 네네. 예, 우리가 지금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세테크도 상당히 중요해요. 아, 네. 예. 그러네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세금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네. 예,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 차라리 나중에 좀 대출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요. 네. 지금 이제 목동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은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15억 이상은. 예. 근데 이제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면 차라리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 목동 쪽으로 그냥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좀 대출을 받더라도 차라리 그쪽에 매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 여기 이제 목동에 거주를 할 거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네. 나중에 대출 규제 완화되면 내가 좀 대출 받아서 목동 쪽에 매입이 가능하잖아요. 지금은 대출이 안 나오지만, 그죠? 네네네. 예, 그렇게 그냥 제가 볼 때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는 방향으로 좀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고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아니, 저기 선생님, 그러면요, 만일에
네, 시원장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조금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다시 한번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부수적인 처리 비용으로 그렇게 갈아타게 하는 거 우선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추후 계획은 다시 한번 통화를 통해서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원장님 어떤 고민 함께 좀 살펴볼까요? 네, 제가 지금 염창동에 네. 현대 3차 24평짜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7월 달에 전세 만기가 되는데, 네. 이참에 이거를 팔까 아니면은 아. 지금 전망이 좋으면 더 보유할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이 네네. 염창동의 현대 3차 아파트 1주택 상황이세요? 아니요, 지금 저희 거주는 지금 살고 있는데 목동에 살고 있고요. 네, 그럼 이건 네, 2주택 상황이신 거네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염창동 현대 3차 아파트 24평형을 이 전세 만기 때 좀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연창 현대 3차 지금 이제 갖고 계시고요. 그죠? 네네. 예, 갖고 계시고 자, 얘가 지금 이제 한강변에 지금 자리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거주는 또 목동에서 하고 계세요? 네, 맞아요. 요즘 오늘따라 이렇게 또 목동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많으신가? 예. 예, 저도 지금 목동에 있어요. 아, 예, 네네네. 여기 지금 팍스 TV가 목동에 있습니다. 예. 아, 예. 네네. 자, 지금 이제 거주는 목동에서 하시고 얘가 지금 이제 2주택인데 최근에 또 네. 이제 양도소득세가 좀 완화가 되니까 그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전세 만기에 맞춰서 매도를 해야 되냐, 그죠? 예. 네, 맞습니다. 매도를 해야 되냐 아니면 말아야 되냐, 그죠?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좀 더 가져가세요. 아, 예, 좀 더 팔지 가져가시면 말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일단 투자 가치만 보면 사실은 그 염창 현대 3차가 그 아파트 규모가 아주 큰 건 아니죠. 예. 네, 맞아요. 얘도 지금 소규모 단지잖아요, 그죠? 네. 소규모 단지인데 자 최근에 보면 주변에 염창 무학이라던가 예, 뭐 동아 3차라든가 주변에 네. 지금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네네.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리모델링이 앞으로 뭐 진행을 하게 되면 좀 이제 가격 상승은 좀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자 근데 물론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규모의 경제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규모 단지보다는 대규모 단지가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예, 하다못해 우리가 100세대짜리 재건축하는 것보단 1000세대짜리 재건축하는 게 평당 건축비는 더 쌀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시설 자체도 아예 틀리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얘가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는 없어요. 그죠? 좀 작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가 작다라는 거는 이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은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사업성은 떨어지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은 나중 일이고요. 우리가 네. 가격이 오르는 건 어떤 거냐?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기대가. 예, 기대감 때문에 항상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네. 예, 최근에 보면은 뭐 지금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근데 재건축 규제 완화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네, 아직. 예, 안 됐는데 지금 이제 강남권이나 서초권이나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그죠? 아, 예, 오른 이유가 뭐예요? 기대감. 기대감. 예,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소규모 단지라서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가 작기 때문에 사업성은 떨어지는 단지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리모델링에 대한 호재,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은 좀 더 오를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보유를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예. 하나만 더 여쭤봐도 네, 네, 될까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 이거 계속 보유하고 네, 지금 자금이 한 1억 5천 정도 있는데 네. 이쪽 그 아까 보니까 이제 상황심리 쪽에 상황심리요. 예. 네네 그쪽에 지금 투자를 해보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 어떤지 상황심리면은 뭐 상황심리 역 근처네요, 그죠? 네네네 맞아요. 상황심리 역 근처 한번 볼게요. 예. 네. 자, 한번 봅시다 한번. 예. 자, 이 상황심리 역을 보면 네. 자, 최근에 지금 이제 왕십리 역세권 개발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고요. 그죠? 예. 네 맞아요. 그다음에 왕십리 여기가 이제 커트러블 역세권이잖아요. 그죠? 예.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한정거장 거리에 지금 상황심리 역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개발이라는 거는 계속 확장이 되고 또 개발이 최근에 보면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돼 있는 지역들이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뭐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뭐 신속 통합기획 가로대 정비 사업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금 지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아마 그 친구, 그러니까 주변에 지인분도 이쪽에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자, 여기를 보면 여기 지금 왕십리 뉴타운이에요. 크게 있죠. 그렇죠? 네네네. 그다음에 이쪽 신당동 일대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아파트 개발이 돼 버렸죠. 자, 네. 그럼 유일하게 지금 여기가 비어 있는 지역이 상항심리역 앞에 여기가 유일하게 지금 저층 주거 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일반 주택가예요. 네.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역반경 또 전체적으로 보면 상항심리역에서 역반경 350m 이내예요. 네. 자, 그럼 최근에 지금 많은 서울 도심에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역세권 시프트,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향후에 그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죠. 그렇죠? 네. 예, 지금 역반경 다 350m 이내니까. 자, 우리가 또 이 역세권 개발은요, 모든 지역에 다 역세권 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떤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되냐면, 자, 그러니까 이제 역세권 지역에 이제 역세권 개발로 이제 구역 지정을 해주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상권이 좋은 데는 안 돼요. 상권이 좋은 지역들은 개발이 안 돼요. 네. 왜? 상권이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상가 조합원들이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세권 지역을 보면 상권이 다 좋다고요. 아무래도 역 주변이니까. 네네네. 그런데 여기는 상권이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상권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건 어때요? 예,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지금 개발할 때 또 여기 주변에 보면 여기 왕십 뉴타운 재개발 지역들 다 이제 재개발 돼버리고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지금 아까 여의장 1억 5천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신다면 네네. 예, 일로 저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투자로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도 계속해서 보유 의견, 새롭게 보시는 투자 지역도 투자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한번 실행 계획 세워보시고 언제든 어려움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아, 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게 2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대구인데요. 네. 일산 문초마을 7단지나 아니면 뭐 빌라에 투자할 곳이 있는지, 지금 아니면 또 대구에 제가 그냥 지금 사는 것이 좋은 건지, 이렇게 좀. 대구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투자처를 일산 지역을 좀 보셨어요. 그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거기가 그냥 이제 재건축이 좀 빠르다고 해서 네. 지목한 곳이 제가 2억을 갖고 살 수 있는 아. 곳이 그곳이라서요. 알겠습니다. 투자 금액에 네. 맞춰서 좀 찾아보신 것 같은데 말씀 네. 주신 일산 지역에서 투자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대구에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예, 예. 인사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네. 자, 지금 문촌마을 7단지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네, 먼저 네. 한번 개요부터 한번 볼게요. 자, 네. 이 문촌마을 7단지가 지금 이제 일산의 그 주염역 근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자, 세대 수는 이제 1150세대예요. 예. 네네. 1150세대고요. 자, 우리가 만약에 향후에 재건축을 할 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용적률이 지금 낮은 게 좋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용적률이 129%밖에 안 돼요. 네. 예, 129%면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용적률이.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나중에 더 아파트를 더 높게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분양분이 네.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용적률이 129%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네. 단지가 1150세대예요. 그죠? 예.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상대적으로 좀 좋은 지역이긴 하거든요. 네. 예,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상대적으로 좀 좋은 지역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입지를 보면은 지금 7단지가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 예,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는 재건축 용적률도 낮고요. 용적률도 낮다라는 거는 지금 향후에 반대로 사업성은 좋은 거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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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가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그렇구나. 예, 단점이 뭘까요?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는데 여기가요. 자, 우리가 영구 임대 아파트가 많아요. 영구 임대 아파트. 예, 영구 임대 예. 아파트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네. 보면은 아까 1150세대 중에 거의 한 650세대 정도가 영구 임대 아파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아래쪽은 다 임대 아파트예요. 예, 위쪽은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거래가 되는 아파트고요. 예. 예.
그러니까는 이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겠죠. 나중에 재건축을 할 때, 그죠? 네, 그럼 나중에 그렇네요. 재건축을 할 때 어떻게 들어가냐? 여기 임대 아파트랑 같이 못 갖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필지를 분할해서 지금 요 정도 한 반 정도만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 가능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겠네. 여기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좋다. 하지만 네. 단점도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 임대 요거 아파트가 임대 많아요. 임대 아파트가. 네. 예, 그런데 저는 여기에 네. 투자를 하셔도 저는 괜찮을 거는 같아요. 예. 네. 왜 그러냐면 자 최근에 보면은 자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금 대구에 지금 거주를 하시지만 서울 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도시가 1기 신도시 있고 2기 신도시 있고 앞으로 3기 신도시가 또 이제 공급이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앞으로 그 4기 신도시가 공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안 돼요. 안 돼요. 예, 땅이 없어.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서울 인근 지역에 땅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3기 신도시까지 공급이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제 공급이 되냐면 1기 신도시들이 네. 1기 신도시들이 지금 여기 같은 일산이라던가 중동이라던가 평촌이라던가 삼본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분당이라던가 여기가 네. 1기 신도시인데 자 1기 네. 신도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면 주택 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럼 앞으로 1기 신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기 신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이 활성화된다라는 거는 투자 수요들이 좀 들어오겠죠. 그렇죠? 네. 예, 네. 최근에 보면 우리가 신도시 내에서도 분당이라던가 이런 지역들 앞으로 네. 1기 신도시 재생 사업을 앞두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또 가격이 지금 오름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투자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해되세요? 예. 예, 근데 여기에 투자하셔도 되고요. 아까 또 예. 빌라 말씀하셨잖아요. 빌라. 예, 빌라는 어느 곳에다가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까 투자 금액이 3억이라고 하셨죠? 2억. 아, 2억. 네. 네. 투자 금액이 2억이면요. 자, 첫 번째로 네. 제가 이 소액 투자에 대한 그 전략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최근에 서울 여기도 재개발한다, 저기도 재개발한다 하면서요. 기대감 때문에 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여러 지역들이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네. 내가 근데 앞으로 개발 좀 이게 투자를 해서 이 투자 가치를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많이 보려면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가 네. 인근에 개발지들이 지금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인근에. 인근. 예, 자, 인근에 왜 그러냐면 개발지. 자,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까 네. 일산 같은 경우도 어떤 단지가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 주변 단지도 재건축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재개발도 똑같아요. 어떤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 다른 주변 지역도 재개발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또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주변에 개발지들이 좀 많이 있어야 개발지 나중에 여기 내가 이 인근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개발지가 확장이 되거든요. 예. 네. 그러면 개발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로 개발지들이 주변에 많아야 돼요. 주변에 그다음에 두 많아야 번째로 자, 입지 여건 좋아야죠. 특히나 어떤 지역에 개발 호재들이 많은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선호도가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입지 여건도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그 지역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성장기를 거쳐서 성숙을 하고 쇠퇴를 하고 슬럼화가 되거든요. 근데 특히나 예. 그 지역이 어떤 개발 호재 때문에 성장을 하는 지역에 들어가시면 더 좋겠죠. 그죠? 왜? 예, 성장기 성장하는 시장의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르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사실 2억 정도면 예전에는 투자할 때가 많았어요. 서울 도심에. 그런데 네. 가격이 너무 올라버렸죠. 그렇죠? 예. 예, 기대감 때문에. 예전에 네. 2억 정도면 뭐 용산도 투자하고 어른도 투자가 다 투자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게 네.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예요? 아직은 순수한 지역, 때묻지 않은 지역. 네. 이런 지역에 내가 먼저 선점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근데 요 세 가지 지역이 요 세 가지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네. 개발지가 주변에 많아야 된다. 두 번째, 입지 여건도 좋아야 된다. 세 번째, 네. 아직은 때가 안 묻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 네. 시청년이 그 청량리 일대 아세요? 청량리요? 청량리. 예. 네, 청량리 같은 건 어때요? 개발 호재 많죠? 예, 여기에 맞죠. GTX 더블역세권에 호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자, 예. 거기에다가 요 주변에 청량리 일대 보면은 뭐 재개발 지역도 있고 신속 통합기획 지역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네. 여기가 아직은 청량리 일대 보면 아직은 때가 안 묻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량리 일대 뭐 답신동이나 이런 지역은 아직까지는 한 1억 초반대 중반대 투자 가능하거든요. 네.
네. 예,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대표님, 이 청량리 쪽에는 뭐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 그냥 어. 청량리역 주변인가요? 뭐 어떻게 예, 되나요? 청량리역 주변은 이제 너무 비싸고요. 예, 프리미엄은 다 10억 이상이니까. 아, 그래요? 뒤편에 답심리동이라고 있어요. 예, 답심리. 예, 답심리 쪽에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한번 이제 발품 한번 팔아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산 투자 방향도 찬성 의견 드렸지만 조금 더 수익 높일 수 있는 방법 답심리 쪽도 한번 임장해 보시고 언제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지금 한강변 쪽에 좀 투자를 하고 싶어서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자양 4동을 갔다 왔는데 네. 제가 여유적이면 2억 6천 정도 있는데 이게 신속통합기에 후보지 들어갔던 지역들은 좀 투자 금액도 높고 네. 실거주도 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좀 투자를 못 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근처 부동산에서 자양 4구역 자양 4구역 거기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알아봤더니 이게 전세 끼고 네. 제가 가진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음. 여기가 위치가 뚝섬유원 지역 근처에 있는 그 불리형 원룸이거든요. 네. 이거에 투자를 해도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2억 9천의 자금으로 갭 투자를 보신 지역이 자양 4구역의 뚝섬 유원 지역 근처. 한번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자양 4동 보셨다고요? 예. 네, 자양 4동 자양 4구역. 네, 예,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뭐 입지야 최고죠. 그죠? 예. 네, 입지야 정말 최고죠. 뭐 옆에 바로 앞에 성수 전략정비구역. 그죠? 거기다가 한강변 라인. 또 다리 건너면 압구정 청담. 뭐 입지야 최고죠.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체적인 노후도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죠? 네, 예, 아무래도 근데 이 한강변 라인 중에 노후도가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개발 여지가 큰 노후도가 맞는 지역은 사실은 자양사동밖에 없어요. 그죠? 네, 예, 물론 이제 옆에 있는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할 수가 있지만 여기는 뭐 투자 금액이 뭐 15억 정도 이상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저렴한 자양사동 쪽으로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신 자양 1구역이나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통기의 후보지로 들어갔다가 선정은 안 됐죠. 그렇죠? 예. 네, 선정은 안 됐지만 여기가 신통기의 후보지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모집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매입을 하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는 뭐예요?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네, 네, 예,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일단 또 투자 금액도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투자 금액에 좀 맞춰서 요 지금 뚝섬 유원 지역 근처 여기 요쪽이 이제 자양 뭐 4구역이라고 이제 불리던 지역인데 요쪽에 지금 투자를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파트들도 많죠. 그죠? 네, 아파트도 있고 여기에 플러스 저층 주거 지역이 혼재된 지역이거든요. 아파트하고 저층 주거 지역이 혼재된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좀 투자 금액이 작고 여기는 또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는 전세 끼고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결론 말씀드리면 예, 매입하세요. 예, 저는 매입하셔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네, 자, 여기에 이제 아파트들이 좀 있긴 한데요. 여기 아파트들이 너무 소규모 단지예요. 뭐 50세대 안 되는 아파트들도 있고요. 너무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개별로 가기에는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여기 주변에 있는 저층 주거 지역하고 이렇게 통합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거든요. 그 통합 재건축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뒤에 있는 1, 2구역보다는 자양사동 아예 그냥 한강변이잖아요. 그죠? 네, 입지는 최고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여기 아까 그 불리형 원님이 뭐 투자 금액 얼마라고 2억 6천 정도? 네, 2억 6천 정도. 예, 그 정도면 저는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봐요. 왜? 여기가 향후에는 그 소규모 아파트들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주변 지역하고 같이 갈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예, 통합 재건축으로. 예, 그래서 네. 저는 그 정도 물건이면 자양 사동 중에 물건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하시기 전에 전화 잘 주셨어요. 이제는 좀 믿을 만한 이 듬직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빠르게 좀 실행 계획 세워보시고요. 언제는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오늘도 저희 상담 전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소액으로 좀 재개발 투자를 보고 있어요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와 관련된 1:1 대면 상담 시간을 또 대표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려요. 자, 불과 우리가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제 서울 도심 뭐 용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뭐 한 1억 전후로 지금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할 지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르고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재개발 후보지로 거론만 되더라도 상당히 많이 지금 가격이 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소액으로 좀 접근을 하시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다른 시청자분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좋은 입지에 그다음에 개발지들이 많은 지역에 선점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점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소액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좀 시세 차익을 좀 크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지역이 또 선점한다고 해서 또 어떻게 보면 개발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여지,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1:1 대면 상담을 통해서 뭐 여유자금 한 1, 2억 정도 서울 도심 지역에 좋은 입지에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예, 좀 시세 차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대면 상담을 할 예정에 있으니까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리두기 해제되고 첫 번째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일정을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계획 세우는 걸로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1 대면 상담 역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022년 꼭 주목해봐야 하는 알짜 지역 분석하는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이번 시간은 좀 투자해볼 만한 알짜 지역 분석하는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이 한강변 투자는 언제나 각광받는 투자지만 요즘 이 한강변과 재개발이라는 키워드가 합쳐진 지역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나눠볼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투자연구소의 서호진 본부장 나오셨어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아까 전에도 시청자분이 한 분이 자양동에 대해서 상담하셨는데 오늘 제가 더 핵심 포인트로 짚은 지역은 서울시에 있는 광진구에 있는 자양동, 이 자양동 지역을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제 저도 이번에도 이제 3가지 핵심 포인트를 한번 잡아와봤는데 우선 첫 번째가 이 한강변이라는 자리,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주변 지역, 인근 지역에 있는 뭐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연 어떤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기로 할 건데 우선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서울에 있는 이 부촌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신다 하시면은 지금 제가 이제 지도에 표시해놨어요. 우선 저기 이제 제일 구석부터 이제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그 용산에 있는 이촌동, 그리고 강 건너 내려와서 강남에 있는 반포, 그리고 좀 더 옆으로 오면은 압구정, 그리고 강 건너로는 성수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잠실까지 이 한강변을 쭉 따라가지고 이 전체적인 이제 서울의 부촌이 아파트 가격이 높은 이 부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강변이라는 이 자리 자체가 아무래도 서울 내에서 굉장히 또 희소성을 갖춘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한강변이라는 걸 찾고 있고 특히 뭐 서울 내에서도 뭐 이게 한강에 있는 수변공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한강 조망까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고 그만큼 부동산의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지역이 우리 한강변 지역이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왜 이게 자양동을 강조를 해드렸냐면은 이 바로 이제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지역, 이 한강변 중에서도 뭐 지금 여의도부터 해서 쭉 다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이 다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고 지금 현재 뭐 주거 쾌적성이 좋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런 지역이 되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성수동 바로 옆에 이 자양동이 이제 위치가 하고 있는데 이 자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노후되고 이제 낙후된 이런 주거 환경 때문에 그래서 향후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바로 옆에 성수동도 이 전략 정비 구역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양동 지역 자체에도 이렇게 개발 압력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이제 뭐 입지 여건을 봤을 때는 자양동 4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훌륭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한강변에 바로 이제 위치하고 있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강남이랑 접근성, 우리가 이제 직주 근접성을 굉장히 또 주택 가격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뛰어난 직주 근접성, 이제 7호선 지하철 7호선이라든지 영동대교 이 두 다리만 이용하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고연봉 직장이 다수 포진한 특히 강남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뭐 7호선 강남을 관통하는 지하철 7호선도 이용할 수도 있으며 바로 이제 건너갈 수 있는 영동대교 그리고 강명북로에다 올림픽대로까지 이렇게 교통 여건이 확실히 굉장히 많이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도 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한강변이라는 이제 주거 쾌적성, 이제 주거 쾌적성 자체가 아무래도 내가 거주하는데 뭔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복잡한 도심보다는 아무래도 뭔가 옆에 숲이 있거나 강이 있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주거하는 데 있어서 주거 쾌적성 자체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지역이 이제 한강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 한강 중에서도 다 같은 한강이 아니다. 지금 현재 지금 뚝섬 유원지역 보이시길 텐데 이 뚝섬 유원지역을 보시게 되면은 앞에 이제 뚝섬 유원지가 자리를 잡고 있고 성수동 쪽을 보시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 그대로 이 한강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직접 사람들이 가서 뭐 뛰어놀고 같이 뭐 이제 산책도 하고 소풍도 갈 수 있는 이런 공원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 성수동 쪽보다는 자양동 일대 쪽이 좀 더 이용하기가 편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이 주변에 내가 변화를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주변 여건도 같이 변화해준다고 하면은 더 많은 부동산의 가격의 상승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는데, 자, 우선 이제 여러 가지 호재들 중에서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성수 전략 정비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한 자양동 쪽이 이쪽 지역이고 바로 이제 옆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성수 전략 정비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변에서 50층까지 올릴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많은 투자자들이 찾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수동 위쪽으로도 지금 현재 이 중공업 지역들이 현재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강 건너오게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삼성동, 이 삼성동 일대에 정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우리 이제 한전 부지, 지금 현재 뭐 현대차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한전 부지와 그리고 삼성역에 있는 GTX 호재, 그리고 이제 영동대로에는 이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이라는 그래서 복합 환승센터를 만드는 이런 정말 이제 지역적인 큰 개발 호재도 있고, 바로 옆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잠실 지금 현재는 종합운동장 자리, 이 자리를 이제 앞으로 이제 마이스 산업단지로 개발을 해서 뭐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 전시, 문화, 비즈니스와 관광을 아우르는 이 초대형 복합단지로 개발을 하게 된다. 즉 이런 것들이 다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서 주변에 이제 이런 강남 쪽에 있는 지역적인 호재들을 이 자양동 지역이 직간접적으로 다 받을 수 있으면서도 또한 이런 것들이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면서 자양동 일대 수요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예정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 많이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특히 이 지역 한번 꼭 주목해 보시고 한번 현장 가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저희 전화 주시면은 다시 한번 저희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앞전에 상담 주셨던 분이 계속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다면 굉장히 많은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한강변에서도 좀 투자 가치 높은 지역을 분석해 봤으니까요. 이 지역 투자 계획 세우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언제든 저희와 함께 계획 세워보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도 열어둘 거고요. 이렇게 소액으로 좀 재개발 지역에 투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서우진 본부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되어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역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드리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